그 깜빡하고 지난 수요일 날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하는 바람에 용량 부족으로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관이 평생 직장이죠. 평생 직장 시스템이다. 근데 이것도 일본의 잃어버린 일본 그러면서 1990년도부터 한 2000, 한 10년 전까지 거의 20년간 잃어버린 일본,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다운되고 집값이 많이 폭락하고 경제가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이 엔화가 상당히 약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골프를 치러 많이 갔죠.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아마 그 이후 아마 최근 5, 6년 전까지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싸니까 일부러 골프 여행객들이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난 한 십몇 년 정도, 한 5년 전 그 전에 그때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일본의 엔화가 약세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의 직업관이 평생 직장에서 그렇지 않다. 그 직장은 나를 끝까지 보호 못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전통적인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여행도 회사 사람들하고 다니고 주말에 놀러 갈 때도 그런 사람하고 다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희한하죠. 가족과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더 집단주의인 것 같아요. 남성 중심주의가 우리보다 더 세다 그랬잖아요. 매스큘리니티가 남성이 하는 역할 이런 것이 일본에서 남자 여자의 어떤 양성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역할이 좀 남성 지향적이다. 거기는 우리는 양성의 활동을 하잖아요. 남자도 여성적인 일을 하고 여성도 남성들이 하는 일을 하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우리보다는 좀 약하다 이거죠. 이 여행 갈 때도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는 거고, 여러분 내 책에서 그거 써놓은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나도 상당히 그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그 직업에 대해서 계급을 부여한다. 미국에 비해서 말하자면은 직업에 대해 계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귀천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도 계급은 있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매니저. 미국은 어느 회사도 첫 번째 들어가면 이 포지션의 명함이 뭐라 박혔느냐? 어시스턴트 매니저.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차장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냥 어시스턴트 매니저예요. 매니저라는 게 무슨 차장 부장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 그냥 가면 매니저, 모든 총괄하는 사람. 그 밑에 내가 부하, 어시스턴트 매니저. 이렇게 되는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CEO도 하나의 계급일 수 있죠. 그러나 직업에 대해서 계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고 우리 보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것이 많이 있는 편이죠. 사실 미국도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직업에 대해서 연봉 차이가 확 나니까. 예, 연봉이 많은 거는 좋은 직업이고 아닌 거는 안 좋은 직업인데 직업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직업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뭐 이렇게 낮춰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미국은 이퀄이니까 직업은 직업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이퀄. 그러니까 뭐 교수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뉴얼 워커한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어울리고, 그죠? 의사도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처럼 어울리지 않을 어떤 소셜 클래스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뭐 재밌게 논다라기보다는 격이 없이 모여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그냥 상관 없이 상관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한다, 얘기한다 이거죠. 왜? 인간으로서 어떤 고난을 존중해 주니까, 인간을 중시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관계를 중시하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는 인간관계 중시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국의 인간관계는 human relationship,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맥이라는 것이 이 직업, 돈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항맥도 인간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항맥, 인맥, 그 다음에 지연, 너 어느 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간관계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어느 회사 보면 어느 회사는 저 호남 사람만 뽑고 어느 회사는 제 경상도만 뽑았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산, 경남 사람들 뽑잖아요. 왜냐면 LG의 어떤 구시 일가가 맨 처음에 창업한 게 진주였거든. 그러니까 진주 중심의 사람들이 CEO까지 다 하고 그 직원들도 주로 그 사람들이 LG에서는 경상남도 사람들이 주류예요. 삼성은 경상북도, 대구 중심은 경상북도 중심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데 가보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대학 출신들보다도. 그게 면면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호남 식품기업이죠. 거긴 거의 다 전라도죠. 미원, 옛날에 미원이라고 유명한 그런 회사도 거의 전라도. 금호 아시아나항공 금호. 거기도 호남 출신의 오너들이 있어서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중심으로 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이제 공개 채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걸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온지도 모르고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던데,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의 지역을 알 수 있는 거 쓰면 안 돼. 그 사람의 학력을 알 수 있는 거 쓰면 안 돼. 그 사람의 무슨 백이 있을 만한 어떤 사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입사 면접으로 이제 공공기관에 내가 심사하러 가끔 가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느 대학도 없고 무슨 과목을 들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대학에 무슨 과 이게 없어. 물론 자기가 소개하는 게 은근슬쩍 그건 넣는 학생도 있고 은근슬쩍 빼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를 보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그거 쓰는 난이 없다 그러고 인터뷰할 때도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미국과처럼 공정하게 하는 나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너 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는 않지 물론. 그러나 어느 대학 나온 거는 거기 이력서에 레즈메에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다음 뭐를 했냐, 과거에 어디서 뭐를 했냐 그걸 써야 되니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미국은 뭐 그 주의 출신이라고 그 주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갔다 미시간을 갈 수도 있고 뉴욕에 있다가 저쪽에 뭐 플로리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주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거든. 그럼 대충 어디서 살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학력은 늘 나오는 거니까 거기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학력조차도 배제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많았었죠. 작년에 키스트, 한국 과학원, 대학원 과정 이제 키스트 서울에 있는 거, 학부는 카이스트고
키스트에서 연구원을 뽑을 때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그 어플라이해서 중국 사람이 턱 됐거든.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이 시티즌십, 하지만 한국인이어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서류까지 다 해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더라.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는. 그렇지만은 그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수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그 했어요. 그 예, 이래서는 안 된다. 학력도 보고 그 사람 지도 교수가 누군지도 알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갖고 뭐 썼던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이것만 갖고 하니까 사람들을 이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거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안 쓰면 내가 출신이 어디고 어느 대학에서 뭐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잡의 경력이 뭐고 잡 경력은 뭐 지금도 이력서 쓰니까 아니 그런 거를 배제를 한다 그러면 그 저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없죠. 왜냐면은 어느 학교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 선입관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지역 사람, 그 학교 출신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나온 게 선입관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관이라는 게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없죠. 물론 스테레오타입이라 해서 그냥 틀에 박힌 관념, 그래서 선입관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판단할 때 좋은 어떤 이 잣대가 되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 한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일탈 행위가 다소 많은 편이다. 자, 이거 뭐 일하다가 뭐 카톡하고 일하다가 인터넷 보고 주식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많은데 미국은 이런 거 일절 없어. 유럽 이거 일절 없어. 만약에 그래도 한번 걸렸다. 그런 거 아웃이야. 뭐 어떻게 뭐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우리는 걸리더라도 뭐 이거 한 거 학교선이 뭘 나를 뭐 자르냐 뭐 너무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뭐 들고 일어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일절 없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딱 9 to 5 일하면 그때는 정말 일에 전념해야 돼요. 우리가처럼 가서 전화 걸고 뭐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개인적인 시간 갖고 지금도 그런 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시간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나 노동 생산성은 낮아.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그러죠. 아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긴 나라일 걸. 근데 노동 생산성은 상당히 낮아요. 여기 내가 페이지에 봤는데 OECD 국가 노동 생산성 순위는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 한 명이 한 시간당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달러로 했는데 OECD 평균이 46.7달러야. 근데 1등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미국이 6위네. 82불, 62.3. 일본이 41.4달러. 터키보다도 우리가 못하는 31.8. 그럼 이게 이 29, 33 이게 35개국일 것 같은데 이게 어디야? 그리스, 맨 끝에가 멕시코, 몇 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뭐 제 1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31.8. 미국의 half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OECD 국가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룩셈부르크는 중소기업이 튼튼하죠. 90.3%의 생산성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에 비해서. 한국은 이게 29.7%.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29.7%밖에 안 되니까 한국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산성 본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청년 직업의식이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9일, 1년 전 11월 19일, 1년 전인데 OECD의 한국 청년 고용률 낮은 거는 직업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직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청년의 고용률이 낮다라는 기사가 국민일보, 이거 국민일보입니다. 보도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직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 뭐냐면 한국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직업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고학력 니트족이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가 양성된다. 간간히 보면 그냥 구직 포기자, 구포자 이런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회적인 징조예요. 그래서 학벌이나 간판을 찾는데 몰두하고 직업을 고민하는 경험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니트적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OECD는 한국 정부는 어린 나이부터 직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직업 진로 지도를 충실히 해야 된다. 사실 스위스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 통계를 여기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스위스는 한 50%가 안 된다 그러죠. 대학 진학률이. 우리는 거의 막 90%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한 60% 정도. 왜냐면 꼭 뭐 대학교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그렇다고 무슨 대학교 안 나갔다고 해서 뭐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대학을 했는데 이게 학력의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학력이 높으니까 그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잡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학업이 곧바로 일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전공하고 일자리하고 불일치가 OECD는 평균이 36.8%인데 우리나라의 불일치는 이보다 높은 10%나 넘네. 46.8%에 이른다. 한국의 학력 프리미엄은 OECD 평균보다 낮다. 특히 교육에 투자한 비용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서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낮다. 그래서 일에 비해 스펙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OECD 평균에 비해서 맞다.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자면 이거를 돈에 대한 인식은 나중에 할까요? 이건 뭐 또 여기 비디오도 하나 볼 게 있는데 한 5분짜리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뭐 여기서 하죠. 여기서 뭐 마치고 돈에 대한 인식은 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